지금 보시면 윈도우 게임인 디아블로4가 M1 프로 맥북에서 바로 돌아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플이 떡떡DC 23에서 맥OS의 게이밍 환경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번에 맥OS 소노마 버전과 함께 공개한 게임 포팅 툴킷이란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활용하면 윈도우 버전으로 제작된 게임을 맥에서 직접 구동시켜보면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뽑히는지를 대략적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퍼포먼스 체크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게임 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화면을 크게 가리는 퍼포먼스 확인 영역만 꺼버린 다음에 이걸로 디아블로4를 즐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특히 이게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보니까 게임할 맛이 좀 더 제대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오류도 많고 세팅도 복잡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애플 게이밍 위키라는 곳에 사용 방법 정리가 자세하게 되어 있던데, 일단 거기 자료를 한번 참고해보시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원인을 구글링해보면서 직접 찾아서 고쳐주셔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치해본 게임은 이렇게 총 6개이며 지금 사용 중인 맥북 기종은 M1 프로 14인치 기본형입니다. 가장 먼저 P의 거짓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해상도는 1512에 945로 맞추고 그래픽 옵션을 프리셋 기준으로 최하업으로 낮추면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50프레임 이상을 무리 없이 뽑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0프레임 위로 프레임이 쭉쭉 올라간 경우도 꽤 자주 나와서 M1 프로 14인치 맥북에서도 쾌적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해상도는 그대로 두고 옵션을 프리셋 기준으로 제일 높게 올리면 아까 테스트했던 것보다 프레임이 모든 구간에서 약 15에서 20프레임 정도씩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그냥 M1 맥북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에는 해상도 1512에 982, 그래픽 옵션은 최업 기준으로 30프레임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마침 게임 안에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브젝트가 많은 구간에서는 24프레임까지 프레임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정도라면 게임을 어떻게든 억지로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M1 맥북 모델에서는 사실상 구동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플레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고요. 적어도 M1 맥스 정도가 되어야 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아블로4는 제가 디아블로 시리즈를 플레이하지 않아서 자세한 측정은 해보지 않았는데, 지인분 말씀으로는 M1 프로 14인치 기본형 기준으로 조금 옵션 타협을 보면은 플레이가 원활한 수준이라고 했던 만큼 일반 M1 모델에서 구동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동 실패 사례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엘든링의 경우에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이 켜졌다가 그대로 튕겨버리면서 게임이 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게임 본편 말고 안티치트 프로그램이 켜지지 않는 어드벤처 가이드 모드는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은 엘든링을 M1 맥에서 게임 포팅 툴킷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한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쇼크 1 이런 옛날 게임의 경우에는 실행하면 조금 기다리다가 튕겨버리거나 아니면 무한 로딩이 되면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료를 조금 찾아보았더니 게임 포팅 툴킷은 다이렉트X 1112 버전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일부 게임들, 특히 옛날에 출시된 게임들의 경우에는 다이렉트X 버전이 11 미만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은 아예 구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터널 리턴의 경우에는 구동 자체는 가능하고 프레임도 잘 나오긴 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캐릭터들이 슬로우 모션이 걸리면서 이상하게 이동하다가 게임이 뻗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혹시라도 네트워크 문제인가 해서 튜토리얼 모드로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여기서는 게임이 뻗지는 않았지만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것은 동일해서 이렇듯 구동 자체는 원활하지만 실질적인 플레이는 불가능한 게임도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테스트를 하면서 2개 정도 요소를 추가로 살펴봤는데, 일단 애플 실리콘 맥북의 경우에는 충전기 연결 여부가 게임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어서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어디서나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듀얼센스 기준으로 P의 거짓이랑 사펑에서는 컨트롤러 조작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데, 그런데 디아블로4를 하시던 지인분 말씀으로는 디아블로는 또 듀얼센스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궁금해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제가 지금 최신 버전 펌웨어 듀얼센스를 사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게임 포팅 툴킷 버전 스팀 런처에서 듀얼센스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오류를 띄우기도 하던데, 따라서 100%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이게 스팀 런처에 붙어있는 게임패드 관리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OS 소노마 게임 포팅 툴킷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담으로 사실 이게 원래 와인이라고 해서 게임을 포함한 각종 윈도우 프로그램을 맥에서 구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애플에서 막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이러한 와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해서 공식적인 윈도우 게임 구동용 소프트웨어인 게임 포팅 툴킷을 제작해 주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애플이 게임 분야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이머 입장에서 이번에는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맥OS의
게이밍 분야에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